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이 부적절한 출마, 비양심적인 출마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정의당발 폭탄을 맞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이 당대표 시절 국민에게 약속하며 만든 당헌을 고쳐 후보를 냈고, 이어 당헌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문재인의 꼼수 변명까지 이어지면서 말 뒤집기의 극치를 보였었습니다. 이 같은 말 뒤집기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으로 포장된 표심을 노린 당파적 쇼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행태였습니다. 사람들의 망각 속에서 잊혀져가던 문재인과 여권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당헌 개정과 말 뒤집기 행태가 최근 다시 4월 재보궐선거전을 뜨겁게 달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해 민주당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최근 후보를 내지 않기로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당원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민주당의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한 바 있지만, 같은 좌파 진영에 속하는 정의당에서 나온 약속 위반 지적은 민주당으로선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당의 당원에 자신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할 때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다며, 자기 당 귀책 사유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에 당원을 바꿔가며 후보를 낸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당의 모렴치하고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면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지도부의 이 같은 비판은 정의당 지지층의 표가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처럼 자기 당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 나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 서울과 부산 양대 시장 선거 운동전에 들어간 민주당 후보들에게 당장 그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운동 장소 곳곳에서 정의당의 후보 공천 포기에 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민주당 후보들이 기자들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전에 나선 민주당 우상호는 정의당 무공천 결정 관련한 기자들 질의에 공천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라며 후보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박영선도 당 결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더 이상의 기자들 질문을 차단시켰습니다. 정의당 기존 지지층의 표가 이번에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당 대표의 문제로 책임을 지고 후보 무공천을 결정한 정의당과 달리 동일한 성격의 사유로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일각에서 방향을 잃은 정의당 지지층의 표가 같은 좌파 진영에 속한 민주당 후보자에게 올 가능성을 계산하는 뻔뻔한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 의하면 정의당의 정당 지지도는 5%로 나타났습니다. 박빙 승부전이 펼쳐지는 지역으로 유명한 서울 지역 선거전에선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의 이러한 계산은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후보 공천을 포기한 정당의 기존 지지층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란 기대는 비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무공천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후보 공천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나선 점도 민주당의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집권당에 갈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정의당 후보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반문재인 성향 야권 정당엔 불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당의 책임을 지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정의당의 모습이 민주당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여권으로 가는 표를 잠식할 수 있는 정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3자 구도가 깨졌다는 점에선 야권에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껏 선거에서 소위 좌파 성향 유권자들의 표는 거대 양당 박빙 대결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0.6%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의 득표율은 3.26%였습니다. 노회찬 후보가 가져간 표가 오세훈의 박빙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은 합쳐서 3.75%를 득표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타 정당의 후보로 표심이 수평 이동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념적인 유사성을 보고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고, 그러나 반면 정의당이 최근 들어 민주당 이중대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등은 기존 정의당 지지층의 표심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 기존 지지층의 표심은 이번 선거 전에서 이리저리 흩어질 가능성이 예상되고, 그것이 박빙 승부전이 펼쳐질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 전도 역시 단일화가 승패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좌파 진영, 범우파 진영 어느 쪽이 더 중간지대에 놓여있는 제3지대에 놓여있는 표심을 최대한 자신들 쪽으로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 선거 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안철수와 금태섭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앞선 1단계 단일화에 합의한 점은 반문재인 진영에서 스타트를 먼저 끊어 단일화의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후보 단일화와 그리고 자기 당의 책임을 인정 않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성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번 재보궐선거 승패의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